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비견과 편인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와 겁재와 편인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견과 편인 관계를 알아보겠는데요. 사주 분석에서 비견과 편인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식객과 계모 관계를 통해 살필 수 있죠. 비견은 밥을 축내는 식객이라고 한다면 편인은 매섭고 무정한 계모인데요. 이런 비견과 편인이 동시에 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덕이나 인정, 아량이 없고 인색하거나 시기, 질투, 비방 등이 심해지지요. 예컨대 나의 재물과 권리의 분배를 요구하는 비견의 등 뒤에서 편인이 비견을 선동하고 부채질을 하는 격이니까 비견의 극성과 시비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주도 어려서부터 형제와 찬밥을 먹으면서 냉혹하게 성장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비견 못지않게 냉정하거나 편협하고 한치의 양보 없이 독선을 일삼게 되고 서로 독점하려 혈안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윷놀이에서 뭐 아니면 도식으로 모두 다 얻느냐 있느냐의 성정이 나타나므로 평화적인 분배나 상부상조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되지요. 명주는 혼자이지만 비견은 수십 명이고 만인격인 편인을 등에 업고 명주를 향해서 덤벼들며 수단과 역량이 앞서므로 명주가 감당할 수단이 없는 것인데요. 이러한 판국에 모간하고 간사하며 편인 계모가 비견과 함께 합세를 하게 되므로 이겨낼 방법이 없는 형국입니다. 모든 기회를 비견이 통째로 가로채듯이 무엇이 생기거나 생길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비견이 앞질러서 재빠르게 독점을 하지요. 이렇게 사사건건 비견에게 채이고 빼앗기게 되므로 의욕이 있을 리가 없고 안정을 누릴 수도 없는데요. 그래서 초조하거나 불안, 불평, 불만이 날마다 쌓이고 열등감이나 패배감이 커지는 관계로 자포자기 상태가 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만사가 귀찮고 거추장스러우며 귀찮게 여겨지는 법이지요. 누구를 만나도 내 것을 노리고 간사하고 냉혹하게 앞길을 가로막는데요. 인정할 리가 만무하고 서로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똥도 임자를 제대로 만나면 약으로도 쓰이고 제값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편인과 비견도 타고난 사주에 재관이 왕성하다면 더없이 귀중한 일꾼도 되고 귀빈도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허약한 명주가 혼자서 부귀영화를 관리하기에 벅찰 경우가 있지요. 이럴 경우에 허약한 명주를 대신해서 주인 노릇을 해줄 수 있는 비견의 필요성과 허약한 명주에게 보약을 줄 수 있는 편인의 필요성은 간절하고 절실합니다. 인간의 모든 일이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서로가 부귀영화를 관리함으로 해서 가정에는 즐거움과 영화를 누리게 되지요. 비견은 동업의 별이고 편인은 재치의 별인데요. 또 비견은 무거운 짐을 나눠서 운반하는 별이고 편인은 자동차에 기름을 공급하는 별입니다. 이렇게 동업과 재치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심이 후한데요. 서로가 동업을 하고 협력해서 소원 성취를 하게 되죠. 즉 주변의 유능한 인재와 지원에 힘입어 자기 자신을 길러 출세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견과 정인이 동시에 등장하면 처세가 모관하지만 비견은 동업의 별이고 정인은 후견인이며 편인은 재치의 별이므로 이에 따른 대응 전략과 처세술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겁재와 편인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겁재는 본래 상대의 것을 빼앗는 겁탈자이고
편인은 냉정하고 박절하며 시기 질투의 성분을 지닌 방해자이지요. 겁재는 이복 형제로 비유하고 편인을 의붓 어머니로 비유한다면 분석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겁재는 이복 형제이고 편인을 계모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육친 중에서 이복 형제인 겁재는 명주의 모든 것을 겁탈하려고 하지요. 계모에 해당하는 편인은 명주에게 인색하거나 비정하고 냉정하게 대함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겁재인 이복 형제는 냉혹함이 특징이고 베풀고 나눠줘야 하는 편인은 냉정하고 박절하기 때문에 천의 고아처럼 의지할 곳 없는 형국입니다. 예컨대 편인이라는 계모의 친아들이 이복 형제인 겁재에 해당하므로 편인과 겁재의 관계는 단짝이고 한통속이 되는데요. 이복 형제의 겁재는 명주의 것을 뺏으려 혈안이고 계모인 편인은 명주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며 매사를 가로막고 방해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양의 진리는 상대적인 이중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요. 예컨대 겁재와 편인이 동시에 등장해도 원국의 재관이 왕성하다면 오히려 재관이 겁재와 편인을 애용하면서 명주를 유능한 인재로 발탁하기 때문에 크게 출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그 돈으로 귀신도 굴복시키고 최고의 권력도 순종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즉, 돈의 위력 앞에서는 저승사자나 귀신, 권력도 순응하며 꼼짝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막말로 명주의 권력인 관성이 높고 재성이 많으면 계모인 편인과 이복 형제인 겁재도 명주를 반기고 협력해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요. 명주 권력이 추상같이 높고 돈이 많으면서 동시에 인심이 후하다면 계모와 이복 형제라고 해도 명주를 시기 질투할 수 없는 것도 세상의 상식적인 논리인데요. 그래서 세상살이의 관건은 촌수가 아니라 재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명주가 돈이 많으면서 인심도 후하다면 사돈이 팔촌도 친형제지간 이상이 되지요. 그러나 명주가 가난하고 인심도 박하고 처신도 못됐다면 부모 형제지간이라도 남남보다 더 싸늘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한편 겁재와 편인은 명주에게 뭔가 기회가 주어지거나 기쁜 일이 있을 만하면 계모가 방해해서 허탕을 치게 하지요. 또 명주에게 돈이 생겼다 하면 이복 형제인 겁재가 나타나서 가로채고 마는데요. 이렇게 둘이서 설치는 등살 때문에 명주인 일간이 하는 일마다 이루어지지 않고 적자투성이므로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계모인 편인은 자기 친자식인 겁재만을 잘 거두고 명주에게는 눈칫밥과 누더기 옷으로 푸대접과 박해를 가하니까 명주는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겁재와 편인이 동시에 등장하는 시기에는 매사가 불안초조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어긋나기 때문에 일에 막힘과 장애가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명주도 비정함이나 간사함에 능하게 되는 것은 물론 시기 질투를 생활 속에서 일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가진 명주는 자신의 환경이 냉혹하고 빈궁하기 때문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눈치껏 겁탈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먹으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자포자기의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